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지수가 많이 올랐죠. 대형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은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제 선거는 이제 5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뭐 어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아니면 김문수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깔았죠? 편안하게. 그래서 이건 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드릴 거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뭐 그거 이제 저를 믿고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뭐 나랑 생각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참고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올라간 것부터 좀 체크를 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준석 이재명 아들 뭐 젓가락 논쟁이 좀 있거든요. 젓가락,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뭐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그 투표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끝에 가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그러면 양쪽 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방송 제목을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이재명 당선되면, 원색적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냥 딱 그냥 편안하게 써놓으니까 초반부터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어제는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해는 해요. 왜 그러시는지는. 네. 요즘에 재미없잖아. 그죠? 네, 다음 주 되면 이제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대선 끝나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그 오늘 지수 마감부터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9% 급등 마감을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을 했거든요. 여기 큰 음봉 보이시죠? 이게 무려 마이너스 10%까지 폭락했던 우리나라 그 지수예요. 이게 하루에 10% 빠졌었어. 최대. 그때 뭐 증시 아수라장이었겠죠, 그죠? 네. 아니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따라서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죠? 네. 괜히 그냥, 그죠? 네. 마이너스 10% 음봉 맞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이 코스피 박스권입니다. 근데 여기를 오늘 뚫었습니다. 응? 뚫었다니까요. 올해 지난달이죠. 4월달에 막 트럼프 관세 전쟁 시작돼가지고 막 그냥 증시 폭락하니까 여기서 손절하고서 증시를 떠나신 분들 많거든요. 얼마나 지금 후회가 되었어, 그죠? 다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뭐 따라서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대형주들은 뭐 전반적으로 잘 올라왔어요. 특히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증권주 얘기 좀 뒤에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수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미국 쪽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는 저기 보시죠. 네. 여기 댓글은 좀 쓰지 마세요. 네. 개인 의견을 자꾸 쓰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네. 댓글은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미니 선물이 1.6% 상승하고 있죠. 네.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 증시도 뭐 급등 출발할 테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자, 이제 됐고 이제 시황 얘기 여기까지만 하죠. 네, 끝.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베네수엘라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그냥 탁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먼저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맞아서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동의 안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 부분은 틀렸네 저 부분은 틀렸네 그렇게 따지실 거면은 그죠? 네. 방송을 그만 들으시고, 제 방송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이제 뭐 라이브나 문자번 회원이다 그러시면 저를 100% 믿고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데, 뭐 좌파 편향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파 성향의 여론조사에서는 뭐 다 따라붙은 걸로 차이가 없는 걸로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서울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것도 있고, 가장 민감한 지역인 충청도에서 김문수 씨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이긴다 뭐 이런 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이재명 아들이 또 소환이 됐고, 뭐 또 도박 논란에 뭐 하여튼 뭐 또 시끄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런 뭐 악재가 그냥 사전선거 시작됐는데 또 대형 악재가 또 뻥 터졌죠, 그죠? 네. 터졌는데 이것도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재명한테 불리한 지금 환경이긴 하죠. 네. 그래도 뭐 끝나가야 아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변함없이 이재명 씨 쪽에 아무리 더러운 일이 터져도 뭐 변함없이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결과는 뭐 이제 끝나봐야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재명이 어쨌든 당선이 됐을 때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잡하지 않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풀어서 해드릴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밝혀두는데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을 두세 번 이상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최대한 뭐 정치 방송 안 하려고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제가 애는 쓰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서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뭐 나올 수는 있어서 아마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분석하고 전망할 때는 사적인 감정은 빼야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재명이 되면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유동성이 이제 풀리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딴 거 없어요. 그냥 금리 인하하면 돼요. 금리 인하가 뭐예요?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빚을 막 내요. 뭐 채권을 막 찍어가지고 빚 내가지고 이것저것 명분으로 막 시장에 돈을 확 풀어요. 그러면 그 돈들이 남아도니까 어디로 와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빚내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국채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뭐 이것저것 돈 쓰는 게 왜 나쁜 거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어찌 보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이 뭐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돈을 쓸 것 같으세요? 풀 것 같으세요? 안 풀 것 같으세요? 풀어요. 푼다니까. 엄청 풀걸요? 물론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 나중에. 돈을 엄청 풀 겁니다. 근데 이재명보다 돈을 더 많이 풀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도 돈을 엄청나게 풀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도 엄청나게 풀릴 거고 내부적으로 이재명도 돈을 엄청나게 풀겠죠. 그럼 그렇게 풀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죠. 들어왔는데 주식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진님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네. 채팅 정지. 그렇죠? 막 말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 채팅 자꾸 쓰면은 정신이 분산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래. 네, 그래서 한 번 지금 채팅 정지시켰습니다. 영구 정지. 잠깐만요. 얘기하다도 까먹었잖아. 뭐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까먹었어. 다시. 네. 돈을 바깥에서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는 이제 왼쪽 성향도 있고 오른쪽 성향도 있잖아요. 좌파, 우파, 왼쪽, 오른쪽. 그냥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우파 성향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어느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한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때 엄청 걱정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증시 폭락할 거다. 반미 정책을 펼치면서 친북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를 떠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엄청 겁을 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왼쪽에 있는 분들, 왼쪽 정치 성향인 분들 눈치 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꼭 난리지기는 분들이 있던데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응? 도움 많이 되실 테니까 어지간하면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민감하게 얘기하죠. 왜? 꼭 뭐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 지금 말하면서 제가 좀 짜증내잖아요 지금. 어떤 발언들이 나올 줄 아니까. 근데 그때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나라 망할까봐. 근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주식시장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고 세금 감면도 좀 해주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증시가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주식시장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잘해서 주식시장이 좋았고 윤석열이 못해서 주식시장이 개판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둘 다 못했습니다. 문재인 때는요. 주식시장 폭락하면 말 한마디 안 해줬습니다.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 한마디 안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무관심했거든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사람들이 걱정과 달리 많이 갔고 그쵸? 왜 많이 갔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못 갔을까요? 정답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요? 미국 대통령의 차이예요.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였고요.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 돈이 그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2020년에 이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공매도 금지 때리면서 돈을 확 풀었죠. 엄청나게 풀었죠. 경제 살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집은 너무 비싸니까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주식하러 돌았잖아요.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도 많이 풀었고 공매도 금지까지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랬느냐? 윤석열 때는요, 미국의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주식시장 꺾이고 나서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바이든 나쁜 놈이라고. 응?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왜요? 바이든이 달러 금리를 미친 듯이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달러가 무지하게 강세가 됐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차트 하나 보여드리죠. 전 지금도 바이든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뭐 문재인, 윤석열 뭐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그냥 바이든 생각하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올라온다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달러로 순간적으로 이만큼 올립니다. 미친 인간이라. 정확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렸어요. 예?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못 가요. 그리고 국제유가를 세상에 이만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진 거죠. 바이든 때문이라고. 응? 미국은 그렇게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리고 신흥국들은 그걸 못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지. 이해되셨죠? 네,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증시가 올라갔고 윤석열 때는 못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제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솔직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뭐 딱히 해드릴 얘기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시라고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아니 나라가 빚내가지고 돈 푸는 게 뭐가 잘못되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임기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양 사이드로 돈을 많이 풀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 사이드로 돈을 많이 풀 텐데 그럼 주식시장이 안 가고 꼬꾸라져요? 왜? 주식시장은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식시장 간다는 거예요. 큰 걸 볼 줄 알아야 이재명의 정책을 연구를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얘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반발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베네수엘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베네수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베네수엘라가 처음에 이제 그 포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그걸 시작을 한 게 차베스거든요. 차베스는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두로인가요? 그 사람이 베네수엘라 지금 그 대통령인가 그런데 처음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풀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망했을까요? 아니요. 몇 년 동안은 경제가 좋았어요. 증시도 많이 올라갔고요.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맨날 요즘에 뉴스 보면 뭐 베네수엘라 망한 얘기밖에 안 하니까 바로 망한 줄 아시는데, 자,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때 바닥이 2008년 10월, 2009년 3월이었거든요. 여기가 전 세계 바닥이었는데 이건 베네수엘라 지수입니다. 카라카스 지수인데 32포인트 정도에 있던 이 베네수엘라 지수가 2013년도에 2869까지 갑니다.
음? 몇 배야 이거? 베네수엘라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제가 이 당시에도 전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회원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무섭다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지겨울 정도. 예를 들어서 잠깐만. 그때 진짜 지겨웠어요. 2009년도에 저점을 2008년도 그때 저점을 찍고 아까 베네수엘라 지수가 그렇게 올라갈 동안에 우리나라는 옆으로 돌았다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가던 지수가 베네수엘라 지수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거든요. 오바마도 돈을 무지하게 풀었고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더 미친듯이 돈을 풀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둘이 똑같은 거라.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그 말한 거 그대로 다 하면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돼서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망하기 전에 기회는 있다니까. 그리고 뭐 모르지, 뭐 임기를 다 채울지, 뭐 중간에 또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임기 채우고도 정권 바뀔지 내일도 모르는데 뭐 3년 뒤 5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 정치판이요. 네. 어쨌든 이재명의 뜻대로 된다면 그 길로 가는 거 맞다고요. 근데 그래도 베네수엘라 때 증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었어요. 이거를 모르더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제 사단이 났겠죠.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난리 난 거지 뭐.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비유인데 A라는 직장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빚이 많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빚 발행을 많이 했고, 그 빚이 한, 이 사람이 직장인인데 빚이 한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이제 월급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카드 돌려막기도 해보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빚낸 거에 대해서 이자도 못 갚고 이제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사는 게 좀 뻑뻑해. 힘들어. 왜? 돈이 없으니까. 맨날 이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1억의 대출을 또 받은 거예요. 네가 받아가지고 5천만 원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억 원을 또 대출을 받아서 돈이 또 갑자기 1억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차 바꾸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좀 하고, 그죠? 네. 와이프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고, 그죠? 네. 본인도 취미생활도 뭐도 좀 사고 막 쓴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더 빚을 내서 더 재정 확장을 하겠다 이거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 이거예요. 지금 기재부까지 축소해 가면서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 할 때 증시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그 다음에 탄핵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증시 올라간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뭐 전문가니까 또 저것도 맨날 그냥 올라간다고 또 뻥치네 이렇게 들으셨죠? 아니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경제학과 출신은 아닌데 저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계열인데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 강의 있죠. 아까 막 정치 얘기 막 민감한 얘기니까 뭐 듣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하죠. 이거 원래 우리 애들한테나 제가 해주는 강의예요. 우리 애들, 저희 집에 애기들, 아빠 말 잘 들어 이런 거 가르친다고. 중고등학생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직장 잘 잡아라 니들. 베네수엘라 지금 정말 그지같이 살죠. 근데 그 안에서도요
미리 대비를 한 사람들은 밥 안 굶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라고요. 정치 성향이 왼쪽이고 오른쪽이건 제가 알 건 아니잖아.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베네수엘라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왼쪽을 지지하셨건 오른쪽을 지지하셨건 나는 중도라고 생각하시건 간에 이거 못 피해가요. 이민 가실 수 있어요? 이민 가실 수 있냐고. 그러면 가세요. 괜찮아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를 못 떠난다? 이민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못 떠난다? 그럼 이거 아무도 못 피해가요. 정치 성향이랑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이거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라고. 최근에 이재명이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 지수 5천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수 코스피 지수 5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이 많이 갈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부동산보다는 이쪽에 돈이 몰릴 때 그때 많이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주식시장이 많이 못 갔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을 띄워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고 그때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실제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때는 주식시장이 못 갔어요. 부동산에 치여서.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주식시장이 많이 갔죠. 그거라고. 그 윤석열 정부 때 왜 못 갔어요? 바이든은 미친듯이 금리 인상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나라 빚이 너무 많다고 빚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못 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띄워준 건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뭐예요? 양 사이드로 지금 돈 풀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그 길로 가기 전에 기회는 한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신 분들은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늘은 좀 눌러주세요. 네. 빨리 눌러주세요. 양쪽 다 30명 이상씩은 들어와 계시거든요. 동시 시청자 수가 좀 최대한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눌러보세요. 네, 확인 좀 하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 나도 알아요. 근데 걱정하고 푸념하고 이럴 시간에 대비를 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강력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정치인 없어요. 없다고. 맞잖아. 다 그래요. 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야.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동의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뀐다니까요. 이재명이 아니라 김재명이가 박재명이 나와도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럼 환상에서 나오셔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해.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그럼 본인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 제가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그 되게 싫어하는 중국 사람들 중 그 사람들한테서 제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공산당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스킬이 생겼어. 스킬. 짬밥이라고 하죠. 뭐 공산당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중국 인민들은 바로 대책을 수립해요. 정책을 발표하면 인민들은 대책을 수립한다고. 저 인간들이 우리 돈을 다 뺏으려고 하는구나. 왜 중국 인민들이 은행에다가 돈 안 넣어놓고 비닐봉지에 싸서 땅에다가 묻어놓겠어요. 돈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 특히 누구? 중산층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중산층 아니세요? 중산층이니까 여유가 되니까 주식을 하지. 빈곤층이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 하겠어요?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중산층이 힘들어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중산층이 조금 힘들어진다고. 왜? 세금을 많이 뜯어갈 거거든. 베네수엘라 때도 그랬고 다 그래. 원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 성향의 정치인이 들어오면 중산층은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처럼 대책들을 잘 세우시고 투자도 잘해서 돈을 불리신 다음에 그 돈을 지키셔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서 혹시라도 김문수 씨가 다음 주 6월 3일 날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는 분위기거든요. 일단은 더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 마셔라. 그리고 자, 하나 더 있다. 중요한 거. 우리나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아까 여기 어떤 분이 뭐 이재명이 당선되면 잡주는 안 갈 거다, 세력주 안 갈 거다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작전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잖아요. 뭐 신라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역대 정부마다 작전주가 활개를 쳐요. 근데 민주당 정권일 때 더 잘 가더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딱 시작하자마자 뭐가 날라갔어요? K바이오, 신라젠. 차트 봅시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반박을 못 하실 거예요. 신라젠. 지금 너덜너덜해졌지만 여기죠. 이게 옛날에 지금도 유시민이 뭐 관여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유시민. 문재인 정부 때 5월달에 여기서 저기 된 거죠. 문재인 정부 시작됐죠. 그 이후에 쭉 올라갔잖아. 6,000원대 있던 게 불과 6개월 만에 9만원 갔거든요. 이게 작전주가 아니면 뭔데? 신라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규 상장주가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옵니다.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는 코스닥이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다음이 신라젠이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전주지. 그리고 그때 대주주는 여기에서 주식을 홀랑 팔아먹었죠. 고점에서. 그때 그랬습니다. 수많은 개미들 피눈물 흘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수소차, 풍국주정 여러 가지 그때 수소차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수소차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할 때였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뭐 갑자기 전 대통령 탄핵시켜 놓고 나서 대통령이 정부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 장관 인선도 별로 안 됐을 거고 그랬죠, 그죠? 몇 달 동안 정책 중 안 가다가 한 3, 4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거래량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던 갑자기 수소차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테마가 처음 갑니다. 상한가나 나오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7,000원에서 만원대까지 갔었죠? 한 50% 올라간 거예요? 끝인가? 아니요. 문재인 정부 내내 3번 이런 식으로 3번이나 급등합니다. 이게 3, 4배짜리거든요. 이게 작전주가 아니라고요? 이게 작전주지. 이 당시에는 작전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분들 이게 2017년, 2018년도인데 지금 한 7년, 8년 지났잖아요. 길 가다가 수소차 별로 잘 보시면 수소차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테마주가 얼마나 많이 왔었냐면 그냥 한 1, 2년 뒤에 모든 차가 다 수소차로 바뀔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수소차 생각처럼 그렇게 안 많아요. 이게 작전주가 아니면 뭔데? 그 윤석열 정부 때 작전주는 뭐겠어요? 2차 전지. 네? 다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뛰어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VGX 인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진원생명과학으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줄기세포 막 이런 거 막 그랬잖아요, 그죠? 300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3만원 갔어요. 100배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한 3, 40배 이상 갔어요. 아니다. 거의 100배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랬다니까요.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작전주 안 가고 응? 저평가돼 바닥주만 우량주만 갈 거라고요? 경험들이 없으셔서 그래.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건 저는 대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아닌 척을 왜 해? 네. 이재명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상징건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제 대놓고 하거든. 삼육물산 대놓고 올리는 거 보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오늘 또 상한가 또 가대.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근데 잡주가 안 갈 거라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있죠. 그 사람들 인사청문회 할 때 주식 많이 해서 논란이 일던 그 판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들. 그 사람들 다 좌파들이에요. 주식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주식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특히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 회원들 돈 좀 벌어드리려고. 그래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다음 주면은 결정 나요.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육물산 이거 제가 어제 이거 급등 못하는 거다 되게 세게 얘기했죠. 그죠? 네. 어제 제가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못 가는 자리가 맞아요. 상한가를 왜 갔냐? 주식시장 열리기 10분 전에 갑자기 속보가 뜨더라고요. 뭐라고? 이재명이 한마디 했어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대. 아니 선거 5일 앞두고 세상에 이런 발표라는 게 어딨어. 아무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대요. 그냥 삼육물산이 점프해서 그냥 상한가 꽂았어요. 그냥. 왜요? 이게 삼육물산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상한가 나르더라고요. 역시 이재명 테마주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어제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테마주를 감히 세게 얘기했어요. 내 잘못이야. 상한가 가길래 저도 놀랐어요. 뭐지 이거? 네. 기사 보는 순간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꽂아버리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시간이 지금 한 3분만 더 할게요. 동신건설이랑 이스타 그런 게 양봉은 나왔는데 그냥 낙폭과대가 심해서 나왔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선거 막판에 이재명 그 아들내미 논란이 또 터졌거든요. 이제 이준석 뭐 젓가락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무슨 카리나 씨 뭐 어디에다가 뭐 젓가락을 막 네, 다 찾아보셨을 거야 아마. 네, 말도 못 하겠어. 근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에서 너무 또 세게 또 반박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욕먹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욕먹고 김문수 씨는 오히려 반사이익 얻는 거. 아들이 잘못했냐? 이재명 아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다. 그걸 꺼내. 이준석이 잘못된 거다. 막 싸우잖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 씨는 딸내미하고 웃으면서 투표하는 사진을 돌리고 있고 우린 사이 좋아요 이러면서 뭐 이런 뉴스지. 이게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엄마를 많이 닮으셨나? 아빠도 닮은 거. 응?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워낙 또 그게 강해가지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참고하세요. 이게 되게 여자들 문제라서. 응?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얘기해드린 걸 정리해드리면 이재명이 당선이 돼도 주식시장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그 수많은 얘기 중에 일부를 오늘 얘기해드린 거예요. 오늘 하루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베네수엘라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걸 분석해서 이제 쭉 검토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난 이재명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그러면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시라고. 기분 나쁜데 뭐하러 믿어. 그쵸?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검토 많이 하고 충분히 아니 지나칠 정도로 검토를 많이 한 다음에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할 얘기 없는데 그냥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냥 힘이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고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정치적으로 이제 시비를 걸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하고 입을 닫을까 하다가 지금 저를 거쳐간 회원들 중에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나 우리 라이브 회원들도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거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오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 변치 마시라고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조금이나마가 아니라 정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이 뭐냐고요? 잘 되실 겁니다. 네. 누가 돈 많이 푸나? 네, 그것만 잘 보면 되는데 트럼프는 돈을 엄청나게 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돈 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얻었거든. 네.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권리, 세금을 쓸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권한이 있거든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실제로 그게 왕이 옛날 왕이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권력을 쫓는 겁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까요? 저는 참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왜? 바이든 때문에 5년을 고생했거든. 5년을. 이제 그 고생 끝나고 돈 벌어야지. 이제. 아셨죠?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 비교해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